자, 그럼 일단 책 설명할게. 피고인 구속의 절차. 우리 지난주에 피해자 구속 절차까지 봤잖아요. 이제는 피고인 구속의 절차를 볼 거예요. 163페이지라고 있는데 163페이지. 피고인 구속의 주체, 법원입니다.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거예요. 기소 전에는 수사위원이었잖아요. 기소 후에는 법원입니다. 법원이 주체가 되고요. 근데 그 이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 기소 후에는 이제 법원이 강제처분 권한을 갖거든요. 이제 강제처분할 때는 영장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기소 후에 법원이 구속할 때도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소 전에는 이제 검사가 신청해서 지방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와서 강제 수사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강제 수사도 원래 수사기관에 자기 고유 권한 맞습니다. 고유 권한이 맞는데 인권 침해 소지가 높으니까 그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허가가 영장이잖아요, 허가장이. 근데 기소 이후에는 법원이 강제 처분 권한을 갖는 거고, 이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지 이때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그 이야기가 이번에 잠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급하다면 여러분, 급하다면 재판장이 구속의 권한을 갖습니다. 급한데 언제 그 뭐 법원이 합니까? 법원이 한다는 거하고 법관이 재판장이 한다는 거는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법관이 A 법관, B 법관, C 법관이 있다. 자, 이것을 법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법원이라고 하는 건데 A, B, C를 법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자, 원래는 구속은 A, B, C가 하는 겁니다. A, B, C가. 이게 이제 법관 3명의 팀을 짜가 재판할 때 이 A, B, C가 법원이고 요 놈이 이제 구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급하다면 가운데 앉아있는 놈이 구속을 한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앉아있는 이 사람을 재판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급하다면 재판장이 한다. 됐죠?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구속의 고지. 이 구속의 고지는 우리 구속할 때 그 고지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뭘 고지했죠? 우리 그 수사편에서는 미란다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미란다가 누구로 환생했다 했어요? 이성기, 이성기. 이거 우리 기소 전에는 요 이성기를 누가 고지했죠, 그죠? 누가 고지했습니까? 집행기관이 고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하는 이제 집행기관이 영장을 제시하고 그때 요 이성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갑 채우기 전에 미리 하는 게 원칙은 맞죠. 근데 반드시 미리라고 하면 틀리다, 그죠? 왜? 뭐 칼 들고 저항하거나 도망치는 경우에는 추적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제압한 뒤에 지체 없이 고지하면 되거든. 뭐 그런 거 했죠, 그죠? 그런데 기소 이후 있잖아요. 기소 이후에는 이 요이성기 있잖아요. 요이성기 이것을 집행기관이 고지하는 게 아니에요. 기소 이후에는. 그럼 기소 이후에는 누가 고지하냐? 기소 이후에는 아예 법원이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한다 했잖아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사전에 고지하는 겁니다. 이 수소법원에 재판장이 고지하겠죠. 재판장이 아니면 이 수소법원의 구성원인 법관이 고지를 합니다. 사전에 구속영장 발부하기 전에 사전에 고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피고인에게 주어진 형사 절차상의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장하기 위해서 미리 고지하는 거예요. 미리 고지하고 그리고 영장을 발부하는 건데 이미 여러분 이미 보세요. 이미 이 피고인한테 변호인이 선임돼 있어.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고. 또 이놈이 이미 변명을 다 늘어놨어. 또 지가 재판받고 있는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히 고지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자, 요이성기라고 했잖아요. 요이성기. 범죄 사실의 요지가 충분히 이미 고지되었다고. 또 이미 변호인 선임돼 있다고. 변명 충분히 늘어났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굳이 고지할 필요가 있겠니 없겠니? 없겠죠. 또 구속의 이유도 이미 고지가 되었다면 이것조차도 고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미 전부 또는 일부가 고지되었다고 보여지는 그런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고지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해도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어차피 이놈에게 주어져 있는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미 보장되었다면 굳이 또 보장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보장되었으니까 그때는 고지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해도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집행기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한번 보세요. 고지상 요이성기라고 했죠. 범죄사 요지 구속 이후 변호인 선임할 수 있음 변명 기회. 자, 도망쳐버린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도망쳤는데 어떻게 고지하냐?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 되는데 이 새끼가 법정에 나와야 되는데 이놈이 그냥 법정 안 나오고 도망쳐버렸다고. 도망쳐. 딱 법정에 나가봤더니 피고인이 없어요. 어디 갔는지 알아봤더니 도망쳤대 이미.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석을 보면서 범죄 사실의 요지는 이렇고 구속을 하려는데 이런 이유가 있고 막 이렇게 하겠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도망쳤다면 고지할 필요가 없겠죠. 고지 않고 영장을 발부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넘어가 볼게요. 뭐라고 했어요? 사전 청문 절차란 말 나오죠. 사전 청문 절차. 자, 이런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서 법관에 한 사전 청문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여러분 청문이란 말도 좀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인사청문회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 일단요. 청문이란 말은 이제 우리 인사청문회 하는 거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제 물어보고 그러면 답변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청문입니다. 청문. 그래서 이게 사전 청문 절차, 사전 물어보고 그 답변을 들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사전 청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기관이 취하는 절차가 아니라 발부함에 있어서 수사법원 등 법관이 취하는 절차다. 됐죠? 집행기관이 취하는 절차이다 하면 틀립니다. 여러분 이거 나누셔야 돼. 나누셔야 돼. 기소 전에는 누가 한다고요? 기소 전에는 집행기관이 취하는 절차 맞아요. 영장이 발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영장 가지고 사경관리가 하잖아요. 영장을 제시하고 그때 요 이성기 이렇게 고지하는 거 맞거든요. 집행기관이 하는 거 맞단 말이에요. 근데 기소 이후에는 집행기관이 취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법관에 한 사전 청문 절차이다. 됐죠? 그럼 밑에 2번 보세요. 자,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함에 사전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영장을 발부했다면 그 발부 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변호인이 선정하여 공판 절차에서 변명과 증거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었다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않은 채 영장을 발부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그 발부 결정이 위법하다 볼 것은 아니다. 됐죠? 절차적 권리가 이미 보장됐다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됐죠. 그다음 3번에 사전 청문 절차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측법하다고 보는 이유는 공판 절차에서 증거 제출과 조사 및 변론 등을 거치면서 판결이 승부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공방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 및 구속 사유에 관하여 변명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기 때문이므로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가 아닌 이상 사전 청문 절차 흠결 위법이 취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걸 뭐 참고로만 봐주세요. 위에 2번까지는 딱 봐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필기 노트를 통해서 잠깐 보세요. 27페이지 잠깐 봐보세요. 잠깐 보고 책 들어올게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불구속으로 기소했을 때 필기 노트 27 불구속으로 기소했을 때 자, 여기 수소법원에 이 법관이요. 법관이 자, 피고인에게 요이성기 합니다. 요이성기. 이거 사전고지라고 했죠. 법관에 한 사전 청문 절차, 집행기관 취할 절차 X라고 되어 있나? 거치지 않은 채 영장을 발부하면 위법이라 되어 있지. 다만 권리 보장되었다면 전부 일부를 거치지 않고 영장 발부 가능이라 되어 있다. 그제?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고지하고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합니다. 이때 검사의 신청이라 하면 틀리대. 법원의 직권으로 발부하고. 기소 전에는 검사가 신청, 검사가 청구해서 지방판사 영장을 발부하는 거 맞지? 근데 기소 이후에는 법원의 권한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 구속영장 발부하면 이 영장은요 명령장입니다. 명령. 잡아와라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기소 전에는 검사가 청구를 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허가장입니다. 허가장. 강제사를 허가해주는 허가장이라고. 여러분 허가를 받았지만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겠니 없겠니? 기소 전에는 있죠. 허가를 받았지만 집행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영장을 반환해 버리면 됩니다. 영장을 집에 모셔놓으면 안 돼요. 영장을 반환해 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기소 이후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면 이건 뭐라고? 명령장입니다. 명령장. 잡아오라는 명령장. 그러면 집행기관은 집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죠?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집행은 누가 할 거냐? 집행기관이 누구냐? 원칙은 검사입니다. 검사. 우리나라는 재판 집행의 원칙적 기관이 검사거든요. 그래 검사가 지휘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이미 다른 범죄로 빵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집행한다고요? 우리 빵에는 교도관 있죠. 교도관이 집행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행이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급하다면 이때는 이 집행이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할 때요. 이거 법정 구속이라 하는데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법정에서.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볼 때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는 이런 경우도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건데, 내도 몇 번은 봤던 것 같은데요. 법정에서 바로 구속할 때는 재판장이 지휘하고 그 법대 바로 밑에 앉아 있는 법원 사무관 있잖아요. 이네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래들은 우리 법원직 공무원들은 체력 뭐 이렇게 무도 가산점 이런 거 없거든요. 이제 그래들은 뭐 팔 꺾고 이런 건 잘 못해요. 그냥 막 난동을 부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법원에 나와 있는 사법경찰관리나 교도관, 법원 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구치소로 바로 들어가겠죠. 예외적으로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재판장이 지휘를 하고 법원 사무관 등이 집행을 합니다. 됐죠?